안녕하세요. 더블라인입니다. 이제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기대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5년 뒤 배당률 14%, 주가 수익이 330%나 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공부한 끝에 2021년 9월에서 10월경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식이 있습니다. 기술주와 가치주. 기술주는 배당률이 낮지만 주가 상승이 커 시세 차익이 크고, 가치주는 배당률이 높지만 시세 차익이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에 속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기본이고 배당률까지 높은 주식이 있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기업은 미국 CNBC에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바로 이 기업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경쟁사로는 퀄컴이 있는데요. 퀄컴의 경우에는 매우 유명하지만 의외로 브로드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2021년 3분기 팹리스 분야 매출액 기준 1위는 퀄컴, 2위는 엔비디아, 3위가 브로드컴입니다. 이 세 기업이 매번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며 엄청난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을 보이는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자공학이나 통신 쪽 분야가 아니시면 사실상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커넥팅, 다시 말하면 연결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면 보다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브로드컴은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서버 스토리지, 자동화 인프라, 그리고 엔드-투-엔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력은 5G 통신 분야와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의 다양한 사업은 아래 엔드-투-엔드 분야를 위한 모델들입니다. 브로드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만드는 데이터 센터부터 데이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는 와이파이까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모든 연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통신,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현재 독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관련 사업 중 수익성과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정리하고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최종 목표는 네트워크 통신 시장 완전 독점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딱 브로드컴의 목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네트워크 분야에서 여러 기업의 제품들을 골라 쓰지 말고 우리 제품 하나로, 브로드컴 제품 하나로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 부분입니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FCF,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이야기하죠.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년 기준 매출액은 연평균 27.94%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리캐시 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 부분은 10년 기준 연평균 34.2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률보다 프리캐시 플로우의 성장률이 더 높은데요. 이 의미는 기업이 꾸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순이익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로스 마진율은 54.24%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5년, 2016년에 마진율이 떨어진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가 아닌 M&A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니 이 기업의 마진율을 모니터링 하실 때 M&A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의 매출 비중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가 25에서 30%, 반도체 분야가 75에서 70%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트워킹, 브로드밴드, 서버 스토리지, 와이어리스, 인더스트리 같은 분야가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메인프레임이나 사이버 보안 또는 네트워킹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장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매출액 25에서 30% 점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17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액 점유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브로드캣, 2018년도에는 CA 테크놀로지, 2019년도에는 시만텍을 인수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M&A, 즉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공격적인 인수는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요. 2018년도에 브로드컴은 경쟁사인 퀄컴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트럼프에 의해 인수가 무산되었고 2021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SAS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만약 퀄컴을 인수했다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 다음으로 브로드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성장 비결은 M&A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비성장 사업을 정리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는 것이며 네트워크 통신 시장의 완전한 독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과 리스크 부분입니다. 사실 브로드컴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2%이며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1.59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리스크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아시아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브로드컴의 회장 혹탄입니다. 혹탄은 말레이시아의 중국 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혹탄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지만 기업의 뿌리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퀄컴 인수를 무산시켰습니다. 실제 관련 기사를 보시면 미국 정부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브로드컴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미국에서는 브로드컴을 사실상 외국 기업으로, 즉 중국 기업으로 판단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 합병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브로드컴의 성장성인 M&A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 성장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까지 원하는 인수를 대부분 성공하며 잘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오히려 중국 기업으로 판단되어 중국의 수요가 브로드컴의 많은 비중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브로드컴은 다른 기업들보다 중국 시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또 다른 리스크는 애플 통신칩 자체 개발입니다. 애플이 2023년부터 통신칩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과거에는 브로드컴이 애플에 대한 비중이 30%였다면 현재는 15%로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애플 통신칩 자체 개발이 그닥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배당률 부분입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2.47%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5년간 42.68%의 엄청난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아웃 레이쇼를 보면 49.58%로 이익의 50% 정도밖에 안 되므로 과도한 배당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기업을 투자하고 42.68%의 배당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5년이 지나면 배당률이 14.61%, 10년 뒤에는 86.36%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억을 주고 사면 5년 뒤에 배당으로만 1,400만원, 10년 뒤에는 8,6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업은 과거 5년 기준 주가 수익률이 327.21%로 높은 배당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평가 부분입니다. 브로드컴은 타 기업 대비해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44.32로 AMD 다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PEG, 즉 이익 성장률 대비 주식 가격 성장률은 0.32이며 매출액 대비 기업의 가치는 11.02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장성을 보시면 브로드컴은 5년 기준 15.70%로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부분을 보시면 브로드컴의 경우 마진율이 73.91%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수치는 사실 잘못된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54%가 맞습니다. 73.91%로 나온 이유는 넌갭의 수치를 사용해서 그런데요. 넌갭은 회계상으로 인정된 이익이 아닌 자체적으로 판단한 이익이며 회계상으로 인정된 갭 기준은 마진율이 54%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의 ROE는 27.56%, ROA는 7.16%로 다른 기업들보다 매우 높거나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대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성장률, ROE, ROA와 같은 지표들을 보시면 퀄컴, AMD가 브로드컴에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최고의 기대주로 선정한 이유는 PEG, 즉 기업의 이익이 성장한 것에 대비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 퀄컴이나 AMD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브로드컴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싸다고 판단하여 내부자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내부자들 또한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가 너무 싸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 브로드컴의 가격은 664달러입니다. 10년 기준 성장률이 10%를 보여줄 경우 적정 가격은 642달러이며 안전마진으로는 514달러, 10년 뒤 예상 주가는 1337달러로 수익률은 201%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15%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적정 가격은 774달러이며 안전마진 가격은 619달러, 10년 뒤에는 1910달러로 예상되어지며 예상 수익률은 287%입니다. 20%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매겨보면 20% 기준 적정 가격은 893달러이며 안전마진은 714달러이고 10년 뒤 주가는 2347달러로 예상 수익률은 408%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며 배당 재투자까지 산출 시 10년 뒤 6에서 700%의 수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2022년 최고의 기대주로 선정한 브로드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판단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